안녕하세요. 엘리코나TV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유소가 부족하거나 찾기 힘들어서 기름을 못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등록된 차량과 땅 넓이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대략 8,000개 정도의 주유소가 딱 적당한데 2010년쯤 전국에 13,000개가 넘어섰고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11,500개 정도가 있어 이미 주유소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기차도 연료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이니 전국의 주유소에 충전 시설을 갖추면 사실상 충전 인프라는 많은 부분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선진국인 유럽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쉘, BP, 토탈 등 대형 정유사들이 발빠르게 보유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기차 수요와 보급이 점점 높아지자 새로운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주요 회사인 쉘은 이미 2017년에 유럽 25개국에 5만 곳이 넘는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전기차 충전 업체인 뉴모션을 1,900억 원을 들여 100%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내 주유소에 초급속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탈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BP는 영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늘려가고 있죠. 그럼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국내 정유업계 탑3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중 가장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곳은 GS칼텍스인데 대략 40여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GS칼텍스의 경우 전국의 주유소가 2,350곳이나 되는데 2%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70개 주유소를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그리 큰 확장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계 1위인 SK에너지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고 GS칼텍스와 2위를 다투는 현대오일뱅크 역시 이제 막 몇 곳을 설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한국 정유업계는 왜 전기차 인프라 확장에 더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가 갈수록 보급률이 줄어들고 특히 2020년의 경우 전기차 보급과 구매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350kW급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가 출시된다고 다 알려진 상황에 기존의 2세대 전기차를 사는 것이 참 애매하게 돼버렸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전용 플랫폼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능적 스펙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굳이 몇 년 전에 나온 2세대 전기차를 특별히 급하지 않는 이상 지금 살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테슬라 모델 3가 전기차 판매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어 DC 콤보 충전을 필요하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2021년이 되어서 본격적인 3세대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에 전기차를 보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금으로 바이러스 방역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전기차 보급 목적으로 계획한 예산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전기차 보조금 규모 축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더불어 전기차 특례 할인 1차가 종료되면서 충전기마다 기본료가 부과되고 요금 상승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KT가 가장 먼저 충전 사업에서 두 손을 들고 나갔고 또 다른 충전 사업자 한 곳 역시 충전 사업을 포기하고 매각을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전기차를 대상으로 충전 사업을 하기란 참 계륵과 같은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충전 가격으로는 원가를 확보한 한전 외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위해 인프라 확장을 하자니 충전기마다 기본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만 계속 커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충전기 설치 보조금 수입을 위해 정확한 사용 실태를 체크하지 않고 설치만 강행했던 기존 충전 사업자들은 쓰지 않는 충전기를 철거하네 마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충분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충전 인프라 확장은 미래의 점유율 확장을 위해 당장은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충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 주유소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설치된 곳은 거의 대부분 본사가 관리하는 직영주유소라는 것입니다. 주유소는 크게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가 있는데 그 비율이 1대9 정도로 자영주유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사는 당장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길게 바라보고 투자 개념으로 계속 존버할 수 있지만 매일, 매달 매출을 생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풀로 돌려도 휘발유 주유기 30분 매출도 안 나오는 전기차 충전기에 투자하고 주유소 부지까지 내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40분 충전 기준으로 대략 10,000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보고 24시간 1초의 틈도 없이 충전기가 돌아가도 하루 매출은 36만 원입니다. 36만 원 매출이면 주유소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30분 정도의 대형 세단이 휘발유 3번 가득으로 나오는 수준이죠. 현재 충전기의 급속 충전 속도와 그 전기를 받아들이는 2세대 전기차들의 충전 속도로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사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권유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는 가뜩이나 주유소는 넘쳐나고 기름값은 떨어지고 영업도 잘 안 되는 마당에 몇 천만 원이나 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사 입장에서는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GS그룹의 경우 그룹 내 정유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약 30% 이상으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겹치면서 GS칼텍스는 올해 상반기만 영업손실 1조 1651억을 기록해 역대급 참담한 실적을 마주했습니다. 거기에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디젤을 줄이고 친환경, 저탄소로 가다 보니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더라도 과포화 상태의 정유 사업의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디젤 차들을 역적으로 몰아가면서 사용률을 점점 떨어뜨리는 현 상황이 참 열받긴 하겠지만 흐름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기에 결국 전기 충전 및 수소 충전과 같은 신사업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GS칼텍스는 정유업계 중에서도 친환경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계약보다 강제성이 없는 MOU이긴 하지만 쭉 살펴보면 나름 다각화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전기차 충전 업계 1위 한전과 맺은 주유소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협력과 기업형 고객 전기차 충전 서비스 모델 개발 MOU는 꽤나 괜찮은 딜인 것 같습니다. 이 협약으로 인해 한전은 전국에 뻗어있는 GS칼텍스 주유소 부지에 급속 충전기를 더 늘릴 수 있게 되고 더불어 GS칼텍스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유소 부지와 법인 고객들을 넘겨주고 GS칼텍스가 얻은 것은 이미 8,6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한 한전의 엄청난 충전 인프라입니다. 2,300여 개의 주유소에 충전기 2기씩을 설치한다고 해도 5,000개가 넘지 않는데 이미 한전은 8,600개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적인 충전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GS칼텍스 법인 고객들을 통해 충전 수입을 짭짤하게 확보하게 된 한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없는 협약이 아니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정유업계 1위 SK에너지도 사실상 넘볼 수 없는 인프라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자사 충전기도 넓혀 나가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면 꽤나 달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협약 이틀 전인 9월 23일 GS칼텍스는 국내 렌터카 업계 1위인 롯데렌탈과 전기차 충전 제휴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롯데 렌터카에서 전기차를 렌탈하고 있는 8,000명의 개인 장기 렌터 소비자들에게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신사업 기회를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롯데렌탈은 쏘카 다음으로 카쉐어링 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카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린카에는 꽤 많은 전기차가 있고 저렴한 주행요금 덕분에 회전율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미 GS칼텍스는 2018년에 그린카에 350억을 투자해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이 투자로 그린카가 7년간 쌓아온 각종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전기차 8,000대를 보유한 롯데렌탈은 전국에 충전기 50개도 없는 GS 칼텍스와 왜 이 협약을 맺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뒤 한전과의 업무 협약으로 이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순서로 따진다면 충전업계 1인 한전, 장기 렌터카 업계 1인 롯데렌탈보다 더 일찍 전기차 배터리 업계 1위인 LG화학을 비롯해 급속 충전기 업계 1인 시그넷과 전기차 충전 모바일 앱으로 유명한 EV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베리, 그리고 그린카, KST 모빌리티와 함께 충전 환경 개선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각 분야의 멤버만 본다면 거의 충전업계의 어베니언스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들이 뭉쳐서 어떤 구상을 했는지 다음 개념들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먼저 그린카와 KST 모빌리티 전기차가 GS 칼텍스에서 충전을 하면 충전하는 동안 차에 저장된 주행 및 충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LG화학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의 현재 배터리 상태 및 안전 점검을 하여 시그넷 EV 충전기와 EV 인프라 앱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LG화학은 이 배터리 안전 진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배터리 잔존 수명 예측을 비롯해 수명을 개선할 수 있는 충전 방식과 같은 신규 서비스도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흐름으로 가고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대중화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의 투자 및 업무 협약이 현재의 수익 악화를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일지 아니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 칼텍스가 전기차 관련 각 분야 1위들과 업무 협약을 하면서 전기차 충전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레코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